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6월 청약이 진행되는 종목들의 핵심과 일정, 증권사를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6월 일정을 보면 매우 빼곡합니다. 그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스펙 종목들도 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공모주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반 공모주 청약이 10종목, 스펙 종목이 6종목,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꿈비, 그리고 유상증자에서 실건이 발생한다면 실건주 청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이 4종목,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6월 1, 2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주차에는 대유 AP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청약밖에 없습니다. 2주차가 되어야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6월 5일 월요일 청약이 시작되는 큐라티스는 다음 날인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게 월요일, 수요일 청약이 진행됩니다. 6월 6일에는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 6월 7일 수요일부터 프로테움텍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6월 가장 먼저 청약이 진행될 종목은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는 아직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큐라티스의 사업 분야는 결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8,000원이고 상장 시 상장 시가총액은 2,15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이 많은 편인 920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65.55%가 됩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큐라티스는 아직 수익성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은 84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이 215억, 순이익이 358억 원 적자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청약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테움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움텍은 홈페이지만 봐도 진단키트 관련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알레르기와 관련된 진단 시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의 사업 분야는 알레르기 체외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6,6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877억 원으로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상장일 유통물량은 많은 편인 442억 원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70.15%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매출은 76억 원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50만 주이고 청약 규모는 33억 원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어서 6월 3주차 청약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예정되었던 일반 청약 종목인 CQ생과 오픈롤의 청약이 연기되면서 6월 3주차에는 스펙 3종목밖에 없습니다. NH스펙 29호, KB스펙 25호, 하이 제8호 스펙에 동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NH스펙 29호는 TS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이고 공모가는 2,000원, 공모 규모는 매우 많은 편인 255억 원입니다. 공모 규모가 크기에 일반 배정 규모도 64억 원입니다. NH스펙 29호에 청약을 진행하는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스펙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KB 제25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최대 주주는 ACPC입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 규모는 80억 원, 일반 배정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규모가 일반적인 스펙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이어서 하이 제8호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제8호 스펙은 ACPC와 솔트루스 벤처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 규모는 85억, 일반 배정 규모는 21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스펙의 규모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6월 4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차는 청약이 매우 많습니다. 스펙 종목도 있고 일반 공모주 종목도 있고 일반 공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건이 발생한다면 실건주 종목도 2종목이 진행될 수 있기에 6월 4주차는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B 제24호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모가가 만원인 스펙입니다. 공모 규모가 320억 원으로 크고 일반 배정 규모도 80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공모가가 만원인 스펙들의 결과가
좋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의 청약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이어서 하나29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29 스펙의 최대 주주는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이고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공모 규모는 90억 원이고 일반 배정 규모는 23억 원입니다. 규모가 살짝 큰 편입니다. 하나증권은 청약수수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공모주인 필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만 봐도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에너지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스태킹 분야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의 사업 분야는 2차 전지의 공정 중 조립 장비를 제조,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3만 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이 2,824억 원으로 조금 큰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도 785억 원으로 큰 편이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대신 구주 매출이 33.33%가 있고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매출은 1,897억 원,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흑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8.86%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21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14.87%입니다. 일반에 배정된 주식 수량이 70만 3,125주이고 금액으로는 211억 원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청약은 아닙니다. 이어서 알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의 알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회사임을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소재 부품 기업으로 40년간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프레임, 전기차 플랫폼 등에서 61.7%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맥의 사업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4만 5천 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2,68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인 825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3.63%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이 6개월이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청약은 부여된 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기에 매우 훌륭한 권리입니다. 매출은 1,769억 원,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흑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은 9.83%이지만 2021년 대비 매출이 무려 111.48%나 증가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25만 주이고 금액으로는 113억 원입니다. 이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AI 플랫폼 기반의 희귀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들을 살펴보면 현재 1상이 진행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발성 난소암과 관련된 신약이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8,0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2,32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인 786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이 3개월 부여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35만 주이고 금액으로는 63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어서 CQ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Q센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Q센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Q센은 디지털 금융 개발 용역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용역 회사는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2,4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276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은 206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77.31%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CQ센이 현재 코넥스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개발 용역 회사라 매출은 높은 편이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매우 적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대비 매출은
80.25%가 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48만 7천 주이지만 공모가 상단이 매우 낮기에 규모로는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작은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픈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롤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직무체험, 실무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인 미니인턴과 활동을 기록하고 전문 분야와 역량을 분석받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오폴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미니인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롤은 미니인턴을 바탕으로 한 채용 매칭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 기준 13,5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1,30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349억 원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36.17%입니다. 구주 매출이 25.21%가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매출은 16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억 원 흑자이지만 순이익은 6억 원 적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49.71%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41만 2,500주이고 금액으로는 56억 원입니다. 이어서 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는 이미 2023년 2월 9일 상장을 완료한 회사입니다. 당시 100억 원 규모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4달도 되지 않아서 공모 당시 100억보다 2배가 큰 약 202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모는 공모주 청약과 동일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이번 일반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무상증자로 한 주당 0.3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어서 6월 5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주차는 스펙 한 종목과 일반 공모주 3종목,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실권주가 2종목 진행이 됩니다. 먼저 교보 14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4호 스펙의 최대 주주는 지오원이고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공모 규모는 77억 원, 일반 배정 규모는 19억 원으로 조금 작은 편입니다. 교보증권의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1,0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어서 버넥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넥트는 홈페이지에서 업무 현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XR 솔루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XR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데이터에 보조 정보를 올려서 보여주는 AR 증강 형식을 더욱 확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넥트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XR 솔루션과 관련된 라이선스 매출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넥트는 산업용 XR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 기준 13,6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1,433억 원, 상장일 유통물량은 482억 원으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54.81%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매출은 51억 원이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큰 폭의 적자입니다. 아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대비 매출은 41.66% 증가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40만 주이고 금액으로는 54억 원입니다. 이어서 AL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반도체 부분 테스트란 단어가 보입니다. 실제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LT의 사업 분야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분야입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25,5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1,740억 원, 상장일 유통물량은 795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많은 편인 76.78%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ALT의 매출은 382억 원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2.05%로 매우 높고 2021년 대비 매출 증가율도 20.61%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수량은 22만 5천 주이고 금액으로는 46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청약입니다. 이어서 이노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도 XR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XR 가상훈련의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의 사업 분야는
XR 가상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당 기준 15,0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이 1,173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많은 편인 519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편인 74.42%입니다. 구주 매출과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매출은 169억 원이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다만 2021년 대비 매출은 20.23% 증가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청약 수량은 22만 5천 주이고 금액으로는 3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청약입니다. 이어서 6월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 가장 많은 3종목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하나29 스펙, 오픈롤, 이노 시뮬레이션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미래에셋은 필에너지 ALT, 대신증권은 큐라티스 버넥트, NH투자증권은 NH스펙29호 알맥을 진행합니다. 신한증권은 CQ센, 키움증권은 프로테움텍, 한국투자증권은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단독 진행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꿈비의 일반 공모를 진행하고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은 교보 14호 스펙과 하이제파로 스펙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신현증권은 대신증권과 함께 큐라티스의 청약을 진행하고 삼성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같이 필에너지의 청약을 진행합니다. KB증권은 KB 제24호 스펙, KB 스펙 25의 청약을 진행하고 실권주 청약이 진행된다면 진행되는 실권주 청약을 모두 KB증권이 진행합니다. 증권사 상황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종목이 있으신 경우 미리미리 증권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청약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일정은 아니니 미리 증권사와 관심 있는 종목을 파악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되는 청약들 종목은 많지만 아주 대박 종목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